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멋진 이름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학교 때부터 공공연하게 뭐 덕마빠나 이렇게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은 반드로 지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멋진 이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성과 이름의 컨비네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반도, 최반도, 제갈반도 이러면 사실 멋지다는 이름은 잘 들지 않을 거야. 근데 제 성이 한이거든요. 한? 반도. 한반도. 이거 어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땐 지금 내가 그렇게 멋지진 않단 말이야. 근데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땐 또 뭔가 국뽕이란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한반도라는 이름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와, 한반도만큼이나 멋진 이름을 또 한 번 보게 되거든. 그게 누구였냐면 요즘 정말 핫한 사람이죠. 조국 서울대 교수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이름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성과 이름의 컨비네이션 뿐만이 아니라 국뽕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스펙도 좋아. 서울대 생기고도 잘생겼고. 그래서 그때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큰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큰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민정수석을 거쳐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말 그대로 법 쪽의 정점이잖아요. 그게 정점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 아 근데 이게 너무 스펙타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그냥 비릿덩어리였죠. 자기가 맨 처음에 교수 임명된 과정부터 그냥 전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릿덩어리였는데, 내가 이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와, 확실히 배운 사람들이 다르다는 게 뭘 해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조국 씨의 그런 비리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 정말 배운 사람이니까 가능하겠구나 싶은 게 제법 많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배운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밝혀진 의혹이 지금 현재 2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20개가 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게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20개가 넘는 그것 중에서 의혹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사실 뭐 의혹 한두 개라도 뭐 달라질 건 없는 게 거의 뭐 20개가 넘는 똥덩어리 가운데 뭐 된장 한두 개 섞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가운데 이런 이런 뭔가 그런 비릿덩어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납두고 참 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우스우면서 뭔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칼뮤는 싱가포르를 25년 동안 독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뭔가 싱가포르의 국보로 되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25년 동안 독재를 했음에도 왜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나 생각해보면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시 심시티를 진짜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시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리나 샌즈베이 그쪽 뒤쪽으로 가면 분수대에 있고 거기 보면 외국계 금융회사 다 있거든요. 쫙쫙쫙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싱가포르이 금융강국이거든요. 실제로 막 사모펀드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만들고 그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콩이랑 싱가포르이 그런 금융강국인데 이런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세라든가 이런 걸 되게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거 말고도 뭐 관광 인프라도 잘 만들어놨고, 그리고 도시 같은 데도 가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동남아시아 일반적인 국가는 진짜 막히면 안 되는 시간에 새벽 2시에도 길이 막혀. 왜 보면 인프라를 형편없이 만들어놨거든. 막힐 수밖에 없게 도로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는 도로도 이렇게 뚝뚝 잘 만들어갖고 좀 제법 넓단 말이야. 근데 도로가 넓은데 차도 별로 없어. 거기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아반떼 같은 거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1억 돈 줘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이게 도시가 잘 돼 있다면 물론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잘 만들고 잘 개발시키고 잘 발전시켰고,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면, 두 번째도 첫 번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뭔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같은 걸 굉장히 잘 구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경범죄나 이런 거 가차 없어요. 그래서 막 침 뱉고 껌 뱉고 이러면 벌금 오지게 쳐맞고, 그리고 실제로 태형도 얻어맞는단 말이야. 채찍으로 막 등짝 오받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도 진짜 깐깐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리칼류가.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리칼류 친구 중에 태칭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절친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정치하면서 어떻게 뒷돈 안 받아 먹을 거야. 이렇게 뒷돈 받아 먹다가 걸렸나 봐. 그래서 그걸 이제 리칼류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리칼류가 끝까지 안 만나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안 만나줘가지고 결국에는 그 태충환이라는 사람이 그 유서를 남겼대. 유서가 뭐였냐면 자기는 명예를 아는 신사로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되게 반성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값비싼 걸로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걸 자살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태충환 가족들은 리칼류를 이렇게 저주하면서 싱가포르를 이렇게 떴다고 하더라고요.
리카르뉴가 자기 친구인 태칭하는 데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는 그런 뭔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50년 보세요. 우리나라 빼고 전부 다 주변국이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북한만 해도 공산주의지, 중국도 똑같고,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 신봉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뭐 막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생산 양식에 따라갖고 사회가 진화한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노예제도, 봉건제도를 거쳐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딱 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사회주의가 되면서 진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되는 게 공산주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완벽한 이상향으로 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사상만 봤을 때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를 본 적이 있냐는 것들이지. 결국엔 그게 안 되거든. 결국엔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조국 이 사람도 그 산호맹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마르크스 신봉자였잖아요, 이 사람 역시도. 뭐 그게 사회 산호맹의 그런 마르크스주의자보다는 약간 조금 과격한 그런 약간 무장단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여튼간에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팽배한 가운데서도 이런 뭔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되게 청렴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칸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자본주의로 이제 나라를 발전시킬 거지만 그런 청렴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뭐 정치권에서 나가리 되는 분위기지만, 그 정치인 안철수 씨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명언을 남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기자가 좌파냐 우파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저는 상식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식파. 얼마 전에도 유병재 씨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상식 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조국 씨가 있어야 되는 곳들은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라 깜빵이거든요. 물론 현재의 법리로서 그동안의 악행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비리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며 조국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입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나중에 뭐 지금도 나경원이고 뭐 엄청 시끄럽잖아. 거기에 걸리면 처벌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들이죠. 영화 해바라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오태식이가 그러잖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더라.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치인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역겨운 건 뭐냐면, 항상 그 이전에 뭔가 정의와 평등과 이런 공정함을 부르짖었던 소위 말하는 깨시민들 있잖아요. 깨어있는 시민들. 지금 전부 다 아가리를 여물고 있다는 것들이죠. 뭐 강성태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지지를 쳤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뭔가 그 초대한테도 저격을 받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훌륭하신 분인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 뭔가 그런 뭔가 평등함과 공정함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제 입 싹 닫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셋 중 하나야. 뭔가 받아먹은 게 있거나 아니면 받아먹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아먹을 게 있다거나,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뭔가 좀 입 다물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강성태 씨처럼 나중에 이게 번복을 하더라도 그래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을 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나라도 그럴 것 같거든. 사실 나라도 뭔가 위에서 이렇게 뒷돈 받고 뭐 해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나도 민주당 못 갈 것 같단 말이야. 그거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내가 봤을 땐 봐줘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카바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로 엄청난 궤변을 드러내면서 개수를 길게 늘어뜨리면서도 진짜 끝까지 조국을 어떻게 카바치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지적 허용이 있어갖고 배운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리스펙트 같은 게 있는데, 결국엔 배운 사람들 하는 짓이 이 짓거리거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한 번씩 그런 뭔가 일제시대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지금 입 닥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그냥 일본의 녹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일본의 밥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요까지는 이해를 해준다 진짜,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조국을 밑도 없이 카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진짜 같은 한국인들, 같은 조선인들을 못살게 굴었고 핍박했던 그런 민족 반역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전에 사석에서 국민은 개 돼지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서 파면당했던 나향욱 씨라는 사람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정몽 주니어라고 해가지고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미개할 수밖에 라는 그런 엄청난 명언을 남기고 아버지의 정치 인생을 아킬레스건을 완전 확 끊어버렸던 그 발언이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와서 이 발언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온 리얼미터의 통계에 따르면 이런 조국의 임명안을 놓고 39.2%가 찬성을 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올해 37인 제 주변에는 뭐랄까 그런 뭔가 좌파의 광풍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제 주변엔 소위 말하는 대깨문이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내 진짜 친한 친구들 대깨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진짜 너무 궁금해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 전화를 해서 물어봤단 말이야. 이 조국 임명권에 대해 가지고. 근데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걸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욕한단 말이야.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39.2%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뭔가 주작이다라고 말하기에 리얼미터는 좀 믿을 만한 그런 게 있거든. 옛날부터 약간 그런 통계 공신력으로는 되게 인정받은 그런 매체다 보니까 약간 아리까리 하면서도 뭔가 한숨만 퍽퍽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자한당을 지지하거나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래 안철수가 말하는 저는 상식파입니다 입장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조국 씨가 처벌을 받을 수 없으면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게 순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걸어다니는 비리 덩어리, 의혹 덩어리, 내로남불 덩어리가 대한민국 법조계의 정점인 그런 법무부 장관을 지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거든요. 진짜 멋진 말이 있죠. 기회는 평등할 겁니다. 과정은 공정할 겁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정의로운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